안녕하세요. 액티브 시니어 혜미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 9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걸 가져왔냐? 혜미킴이 60대가 지나면서 노화성 난청을 약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예방하는 생활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진 않아요. 좋아진다고 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저는 전문의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관심 있는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그런 느낌이 저한테 반응이 올 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너 귀 먹었어? 왜 대답이 이렇게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텔레비전 볼륨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안 되지 귀 여기다 댔다가 저기다 댔다면서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네요. 그럼 전문의를 찾아가서 검진을 받아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예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이 난청이 뭐냐 그러면 소리 듣는데 어려움이 생긴 난제가 생긴 걸 난청이라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겼냐면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데 이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안 들리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생활 소음을 있죠. 듣지를 못하니까 안전사고에 우리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생활 소음이 뭡니까? 빵빵 차가 올 때 크락션이라든지 길 비키세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순식간에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니까 난청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무서운 분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죠. 난청 환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사회 환경이 거의 미디어로 계속 전화기도 귀에 대고 가까이 들어야 되죠. 뭐 음악을 들을 때도 귀에다 이어폰 끼고 듣죠. 이러니 난청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난청을 예방하는 생활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난청을 완화시키고 더디게 하고 내 귀를 보호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도 약 41만 명이 이 난청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그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사회 실정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60세가 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그 청력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뭐 그러려니 세월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난청을 인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가벼운 질환쯤 여기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요.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치매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한 후유증이 많은 거예요. 또 젊은 층들은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젊은 층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 이어폰이라든지 헤드셋을 끼고 거의 생활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잦은 소음으로 이건 뭐래 소음성 난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노인들은 노화성 난청, 젊이들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우리가 난청이 의심이 된다고 할 때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비인후과를 가서. 그래서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에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청각학회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동으로 제작한 대국민 정보에 따르면 난청의 그 청력 보호를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 귀의 여기 입구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고막에 이르는데 외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코, 목으로 연결되나 봐요. 그래서 그 검사하고요.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청력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뭐냐 그러면요. 25데시벨이 25데시벨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난청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25데시벨까지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그 새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물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눈 밟는 소리 정도가 들리는 것까지를 25데시벨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난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기 전에 우리가 난청을 자가 테스트하는 거를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2개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 그러면 난청 검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난청 검사를 미루게 되면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치매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 생기죠. 나이 들은 사람만 치매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안전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죠. 왜냐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뭘 갖다 놓으세요 하는데 못 갖다 놓고 일을 옮기세요 못 옮기고 그러니까 노동 생산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직업군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진하고 평소에 청력을 잘 보호해가지고요.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어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1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2개 이상이 생각되면 여러분 이비인후과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진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화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전화통화하는데 한쪽 귀가 잘 안 돼서 또 자꾸 귀를 옮긴다든지 또는 2인 이상 대화할 때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또 TV 소리가 너무 크게 튼다고 사람들한테 불평을 들은 적이 없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말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말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네요. 어떤 할아버지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무슨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이 난청 공부를 안 할 때는 약간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난청이 있다 보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잘 쏙쏙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분은 난청 검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난청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먼저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식당 소리에서도 이렇게 말을 듣기 어렵다니까 소음이 있는 데서 무슨 말하면 듣기 어렵다든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귀 통증이 있다든지 현기증이 난다든지 귀 울림이 있다든지 이럴 때도 난청일 확률이 있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대화 상대에게 자꾸 말을 하고 나면 다시 얘기하다 뭐라고 했냐고 되묻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래도 난청 기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내게 난청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친구들은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뭐 이러면 난청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제 중얼거리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을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상대방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 똑바로 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난청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난청. 그 다음에 여성과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든지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든지 그럴 때도 난청의 기질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짜증을 내가 난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서 13번까지 항목 중에서 2개 정도 해당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렇게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 9가지 그러니까 생활건강 수칙을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잘 지키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85dB 이상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되면은 안 되는데요. 그것도 8시간 이상 노출됐다 생각해보세요. 뭐 할 때 그러겠습니까? 막 음악 같은 거 듣는다든지 막 시끄러운데 공연 장소 같은 데 가서 너무 오래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큰 소음에 노출돼서 불가피한 상황에 그렇게 노출된다 그럴 때 귀마개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스폰지 되는 귀마개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면 좋고 장기간 노음에 노출된 적이 있어요. 장기간 내가 그렇다고 하면은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을 좀 취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을 사용 시에는요 음량을 60% 이하를 떨어뜨리고요. 하루에 60분 이내만 좀 사용하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많이 듣고 계시고 특히 요즘 트로트 유행하다 보니까 엄청 음악을 듣는데 듣는 건 좋은데 내 귀에 그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시간 이어폰 사용자로 주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볼 것. 장시간 내가 이어폰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늘 이어폰을 쓴다 그러면 수시로 청력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청력 테스트 받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5만 병에 다 이렇게 해당됩니다. 스트레스는 피로를 피하고요. 술, 담배 이런 것들을 기호식품도 자제할 것을 또 생활수칙에서 요구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당뇨, 신부전증 이런 것도 고혈압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대네요. 이거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여러 병에 영향력을 미치네요. 그 다음에 중이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알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귀알이 많이 앓았죠. 저는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어요. 이게 왼쪽 귀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도 약간 아리아리해. 이게 난청의 원인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왜 수영 가가지고 귀에 물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때 막 이렇게 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 그게 잘못돼서 굉장히 옛날에는 중이염 앓는 사람들 많았어요. 기억나세요? 그래 고름이 나가지고 맨날 여기 있다가 손방망이 솜을 해가지고 여기다 막 놓고 하면 막 고름 나오고 이랬던 적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지만 그 시절에 중이염을 앓았던 여러분들 계시면 시니어들 계시면 그것도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조심하시고 귀를 항상 물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청과 연관이 있는 뭐 이렇게 시스플라틴 계열의 항암제나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이런 그 무슨 항생제 등 사용할 때는 꼭 전문의랑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난청과 연관이 있는 그 이게 항암제나 이게 항생제가 있다고 그러나요? 그런 거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 해미킴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난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해미킴도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어서 요즘 청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이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 9가지를 알아두라면 일상에서 잘 응용을 하고 그때그때 잘 체크하면서 내 그 청력을 잘 관리해드리면 이게 덜 떨어지겠죠, 앞으로도.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건강 정보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